안녕하세요. 배당 투자로 불을 일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복리돼지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배당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배당 소득세의 기본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떼이는 15.4%가 어떻게, 왜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기본 세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바로 15.4%입니다. 이 15.4%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두 가지 세금의 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소득세가 14%입니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14%가 부과됩니다. 둘째, 이 소득세의 10분의 1, 즉 1.4%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항상 따라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14% 소득세의 1.4%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세율입니다. 그렇다면 이 15.4%는 누가 언제 떼어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배당금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증권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즉, 여러분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기 직전에 이미 15.4%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넣어주는 거죠. 이 덕분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데 이것을 바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세금 문제를 겪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머리가 아닌 통장으로 이해해야겠죠? 실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종목에서 배당금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5.4%를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의 15.4%는 15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증권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15만 4천원을 제외한 84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증권사의 배당금 지급 명세서에서 이 세금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곧바로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조차 잠재적인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배당 소득은 안전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5.4%의 세금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 납부가 여기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연간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가 세금 관리가 필요한 진짜 영역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5.4% 원천징수가 기본이라는 것만 명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 주식 배당 소득세 15.4%가 어떻게 구성되고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납부되는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세금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오늘 예고해드린 투자 고수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 2천만원 초과 시 터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법과 대비 전략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늘려나가면서도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혜를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릴 복리돼지입니다. 지난 1편에서 한국 배당 소득의 기본인 15.4% 원천징수에 대해 완벽히 정복하셨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즉 배당금이 늘어 투자에 성공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룹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 세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세금 폭탄이 아닌
성공의 인증서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5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1편에서 15.4%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고 했죠? 그건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야기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뿐만 아니라 2천만 원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왜 이게 무섭냐?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6%부터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소득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까지 훌쩍 뛰어넘게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 차이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가정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 어씨가 연간 배당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세금은 15.4%인 308만 원으로 납부 끝입니다. 자, 이제 어씨의 배당금이 딱 100만 원만 늘어서 총 2,1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2천만 원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총 2,100만 원이 근로소득 5천만 원과 합산됩니다. 이 경우 7,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어씨는 아마 24%나 35% 구간으로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단순히 15.4%를 내던 세금이 이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기납부 세금은 무려 630만 9,600원으로 케이스1과 세금 차이는 322만 9,600원입니다. 겨우 100만 원 더 벌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2천만 원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세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추가 납부세액이 급증하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영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족명의 분산 투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증여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 각 개인의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최대로 채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당성 장주를 이용한 이연 효과입니다. 당장 고배당주에 몰빵하기보다 배당률은 낮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배당성 장주에 투자하세요. 당장의 배당 소득을 줄여 종합과세를 피하고 장기적인 자본차익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 활용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은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킵니다. 당장의 종합과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 주식 배당 투자 병행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국내 주식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2%로 분리과세됩니다.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로 처리되므로 2천만 원 한도를 관리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원천 징수는 되었지만 이는 예납한 세금일 뿐입니다. 5월에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 15.4%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추가 납부할 세액만 내게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배당세액 공제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배당 투자에서 2천만 원의 벽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전략가족 분산, ISA 성장주, 연금계좌, 해외 투자를 잘 활용해서 세금을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 주식 배당 세금의 큰 그림을 모두 그렸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 지식을 활용하여 고배당 ETF 투자 시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또는 해외 배당주 투자 시 이중과세 방지 노하우 등 심화 주제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지속적인 세금 지혜를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리돼지입니다. 지난일 2편을 통해 국내 주식 배당금의 15.4% 원천 징수와 2천만 원 종합과세의 비밀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내 투자에서는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오늘은 글로벌 투자 시대의 필수 지식, 해외 주식 배당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세금을 2번 떼이는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막고 여기에 더해 250만 원 비과세 한도까지 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부하러 가시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플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중과세는 매우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현지 미국 과세입니다. 배당금이 발생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세율 15%가 적용되어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입니다. 둘째, 국내 한국 과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므로 해외에서 번 소득 배당금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다시 한번 과세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총 15% 미국 한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세금 폭탄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납부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겠다 라는 원리입니다. 즉 미국에서 뗀 15%만큼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2번 내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 배당금 1000달러를 받았고 미국에 150달러 15%를 세금으로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0달러가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한국에서 계산된 최종 세금이 200달러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미 미국에는 150달러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50달러 200달러 마이너스 150달러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외 납부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공제를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놓치면 이중과세를 당하게 되니 5월 신고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 달리 세금 처리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배당소득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됩니다. 단, 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피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차익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 양도소득은 국내 금융소득이자 배당과는 완전히 분리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분리과세 덕분에 배당소득 2천만 원 한도를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질적인 꿀팁입니다.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250만 원은 금융소득 배당금과는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해외 주식 매도로 총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50만 원 22%인 55만 원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만약 공제 한도가 없었다면 5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겠죠.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해외 주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외 납부세액 공제로 해결하고 양도소득세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팁까지 얻었습니다. 해외 투자의 세금 지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의 세금 처리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배당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꿀팁을 다루겠습니다.
ETF 투자자들이 모르는 과세표 준액의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리돼지입니다. 지난 3편까지 우리는 국내외 개별 주식의 배당 세금 구조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ETF 상장 치수펀드. 그 중에서도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세금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익을 보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과 복잡한 기준과 개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15.4% 배당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편에서는 이 ETF 세금의 핵심 원리인 과세표 준액과 기준가의 비밀을 파헤치고 세금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세금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금 산정 방식이 일반 주식이나 펀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유기간 과세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수익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ETF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는 대신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익 역시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ETF 세금의 심장부인 과세표 준액과 기준과 개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ETF 세금은 끝입니다. 과세표 준액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최종 기준 금액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이 과세표 준액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기준가, 줄여서 기준가가 핵심입니다. 기준가는 ETF의 순자산 가치 NAV의 각종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기준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세금은 기준가 상승분에 맞추어 적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ETF 가격은 떨어져 손해를 봤는데 그 안에 포함된 배당금 수익 등으로 인해 기준가가 올랐다면 매도 시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원리를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만원의 ETF를 매수했고 1만 2천원에 매도하여 2천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케이스 A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 2천원 기준가, 상승분 2,500원이 발생했으나 두 개 중에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 2천원의 15.4%, 즉 30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 B 사례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매매 차익 2천원이 발생했으나 기준가는 500원만 상승하여 더 적은 금액 기준인 500원에 대한 15.4% 즉 77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셨듯이 두 경우 모두 2천원의 동일한 매매 차익을 얻었지만 기준가 상승분이 500원이었던 케이스 B가 세금을 약 4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냈습니다. 즉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기준가 상승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ETF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ETF 세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강조했지만 ETF 투자자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첫째, IRP 및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 내에서 ETF를 운용하면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3.3%,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ETF의 15.4% 배당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ETF 투자자들이 흔히 놓치는 기준가와 과세표 준액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내 개별주, 해외 개별주, 그리고 ETF까지 모든 배당 투자 영역에서 세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의 배당 세금 완전 정복 시리즈를 통해 얻은 이 지혜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금융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